네, 52쪽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에어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자동차가 충돌하면 에어백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 질소기체가 발생하여 운전자를 보호한다. 원래는 이제 고체로 저장돼 있다가 갑자기 충격을 받으면은 이 NaN3라는 아지드화 나트륨이라고 나온 물질이 이제 나트륨과 N2로 분해가 돼서 기체가 되니까 이제 부피가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겠죠. 그래서 에어백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운전자가 이제 부딪힐 때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X를 구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자료를 물어보는 건데, 일단 이 74리터에 해당하는 질소가 몇 몰인지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74리터의 질소가 몇 몰인지를 알려면 디귿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체 1몰의 부피가 몇 리터인지를 알아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그 몰수가 나오죠. 질소의 몰수. 질소의 몰수를 구하고, 그러면 질소의 몰수를 구하면 그 NaN3하고 질소가 지금 반응식에서 2대3의 비로 반응을 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얘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NaN3에. 그 다음에 그러면 몰수를 구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NaN3의 화학식량을 알아야 거기다가 질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볼게요. 18번에 이제 A와 B가 C가 되는 반응인데, 가를 보시면은 그림과 같이 콕으로 연결된 실린더와 주사기에 기체 A와 B를 각각 넣고 실린더 내 기체의 부피와 밀도를 구한대요. A 0.04몰이 있어서 0.4리터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B 0.04몰이 0.4리터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주사기를 밀어서 B가 이 안으로 조금씩 이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주사기를 밀어 넣어서. 그래서 0.1리터씩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0.4리터였는데 0.3리터, 0.2리터, 0.1리터 이런 식으로 이제 0.1씩 점점 넣어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잘 보시면은 그러면 B가 안 들어갔을 때는 일단 A 혼자 있으니까 부피가 0.4였거든요. 근데 B를 넣어서 반응을 시켰는데도 부피가 0.4가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나타나는 걸 가지고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금 이제 실린더에 A가 있었는데 반응이 일어나면 A가 줄어들겠죠. 근데 A가 줄어드는 대신에 C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B를 넣어뒀지만 그 B는 반응을 해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넣으나 안 넣으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B의 양은 얼마를 넣어줬건 이제 그걸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A가 줄어드는 대신에 C가 생성이 됐는데 이게 변화량이 0이라는 거예요. 변화량이 0이니까 줄어들고 생성된 게 있는데 부피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 A하고 C의 개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A가 2가 됩니다. A가 2. 그러니까 A가 줄어드는 만큼 C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부피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개수가 2라는 거를 알았으니까 이제 양쪽 관계를 따져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0.03몰이 A가 있었어요. 0.03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B를 0.1리터만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주사기에 남아있는 B의 부피가 0.3이라는 거는 1로 넣어준 B가 이제 0.1리터라는 거니까 0.01몰을 넣어줬다는 거죠. 그러면 0.01몰을 넣어주게 되면 얘가 이제 0.02가 반응하고 0.01이 반응하고 0.02가 생성이 돼서 0.02, 0.02가 남아서 이제 0.03몰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0.2리터를 넣어줬을 때, B 0.2리터를 넣어줬을 때는 0.04, 0.02가 있었는데 얘가 0.04가 반응하고 0.02가 반응하고 0.04가 생성이 돼서 A와 B가 안 남고 이제 C만 0.04몰이 남은 상황이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 자, 그러면 지금 이제 A 혼자 있었을 때, 반응 전에 A 혼자 있었을 때 실린더 내의 기체 밀도를 7이라고 했고, 7. 그 다음에 이 B가 0.2리터를 넣어줬을 때 실린더 내 기체 밀도가 11이라고 했어요. 11.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때는 A밖에 없었죠. A만 존재할 때예요. 반응 전이니까. A만 존재할 때 밀도가 7이었는데
이 10일일 때는 C만 존재하는 거죠. 모든 A와 B가 반응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7하고 11은 A의 밀도하고 C의 밀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온도와 압력이 같기 때문에 밀도 B가 분자량 B가 됩니다. 밀도 B가 분자량 B. 그러니까 A하고 C의 밀도 B가 7대 11이라는 거는 분자량 B도 7대 11이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량이 보존이 돼야 되니까 2A 더하기 B가 이제 2C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7하고 11을 대입을 하면 14 더하기 B가 22가 되면서 B 분자량은 8이 나옵니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C의 분자량 B는 7대 8대 1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죠. 디귿도.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0.3L를 넣어줬을 때가 이제 실린더 내 기체 부피가 X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X를 구하는 건데, 이것도 양쪽 관계를 따져보면 됩니다. 근데 사실 안 따져봐도 당연히 이거는 틀린 말인데, 왜냐면, 여기서 반응이 이미 끝났어요. 이 상황에서 반응이 다 완결이 됐죠. 더 이상 반응할 A가 없죠. A가 모두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B를 추가로 넣어주게 되면은 B의 부피는 그냥 늘어나기만 하겠죠. 반응을 더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C 0.03몰에다가 B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서 X는 0.4보다 당연히 큽니다. 0.5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그러니까 0.04가 있었고, B를 이제 0.0 몇 몰이에요? 0.03을 주는 거죠. 0.03. 그러니까 A가 0.04가 반응하고 얘가 0.02가 반응하고 얘 0.04가 반응하는 거는 똑같죠. 이거는. 그리고 0.01이 남고 0.04가 남아서 남은 몰수가 0.05몰이 됩니다. 기체의 몰수가. 근데 0.05몰은 0.5리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답이 기역과 디귿만 맞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보시면은 암모니아 합성 반응의 양적 관계에 대한 대화인데요.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자,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질소와 수소 기체가 1대 3의 부피로 반응해. 개수가 1대 3이니까 맞죠? 그래서 학생 X는 맞고요. 그 다음에 반응한 질소와 생성된 암모니아의 질량비가 1대 2다. 질량비는 당연히 1대 2가 아닙니다. 여기서 개수비가 1대 2라서 1대 2라고 한 건데 계산해 보시면 알겠죠. 28대 34가 되겠죠. 질량비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반응이 일어나도 전체 기체 분자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1몰하고 3몰이 반응해서 2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몰의 기체가 2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기체 분자수는 감소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를 보면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고 이제 분자량이 B가 A보다 크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힌트가 돼요. 자, 그리고 개수가 나왔는데 A랑 B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험 3가지를 했죠. 3가지를 하고 여기서 이제 질량비가 나왔는데요. 질량이 몇 그램씩 반응을 시켰는지가 나왔는데 자, 반응 전에 실험 1에서 전체 기체의 부피가 6이었어요. 근데 반응 후에 4로 변했습니다. 2가 감소했죠. 그리고 실험 2에서는 8이었는데 6으로 변했어요. 여기도 2가 감소했죠. 그리고 3에서는 10이었는데 8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가 감소했습니다. 자, 이렇게 반응 전의 부피하고 반응 후의 부피가 일정하게 이렇게 변화량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실험 1부터 3까지 같은 양이 반응을 했다. 그 의미가 됩니다. 같은 양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일정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실험 2하고 3으로 갈수록 반응물의 양은 어쨌든 더 늘어났죠. 그죠? 전체 기체의 부피가 많아졌으니까. 그러면 반응물이 많아졌으니까 반응을 더 많이 한다. 그 전에 실험 1만 봤을 때는 전체 기체의 부피가 6이었는데 4가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반응이 일어날수록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이 되는 거죠. 반응이 일어날수록 기체 분자수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지금 1에서 3으로 갈수록 반응물의 양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반응물의 양이 늘어나서 그만큼 많이 반응했다면 똑같이 2씩 감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많이 줄어들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반응이 많이 일어나면 더 많이 감소하는 거니까 기체 분자수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2씩 감소를 했다는 거는
반응물을 더 넣어줬지만 더 반응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에서보다 더 반응을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고 있어야 문제를 접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좀 지워봅시다. 여기를 지워보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실한 거는 이게 이제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이니까 개수 A 더하기 B가 2보다는 커야 되겠죠. A 더하기 B가 반응해서 2로 바뀌는 반응인데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A 더하기 B가 2보다 크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반응 1, 2, 3에서 질량을 한번 잘 보시면은 실험 1에서는 A가 7Wg이 있었고 B가 4Wg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험 2에서는 B의 양은 그대로죠. B의 양이 그대로인데 전체 기체의 부피가 늘어났다는 말은 기억이 7W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야지 전체 기체의 부피가 더 많은 거죠. 그 다음에 3에서 보면은 A가 7W고 그 다음에 B는 니은인데, 그러면 니은도 마찬가지로 4W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실험 1에서 3까지 모두 같은 양의 A와 B가 반응을 했다고 했잖아요. 같은 양의 A와 B가 반응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실험 1에서는 A하고 이제 B가 7W하고 4W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험 2에서는 이제 7W보다 더 큰 기억이 있고 4W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양이 반응을 했대요. 그러면 기억이 얘보다 더 넣어준 거니까 더 큰 값이긴 하지만 더 넣어줬다고 더 반응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4W만큼에 해당하는 것만 반응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지금 7W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값이기 때문에 이 큰 값을 넣어줬으니까 그만큼 반응이 더 일어나려면 여기서 B가 모두 반응한 게 아니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4W 중에 일부만 반응하고 남았어야 기억을 넣어줬을 때 얘가 더 반응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같은 양이 반응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험 1에서도 B가 4W가 반응을 하고 실험 2에서도 B가 4W가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실험 3에서는 이제 A가 7W고 그 다음에 B가 니은만큼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지금 니은에서 이 4W보다 더 많은 양을 넣어줬다고 해서 반응이 더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A 7W에 해당하는 양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실험 1에서는 모든 A와 B가 반응을 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7W하고 B 4Wg이 만나서 반응을 하는 게 이제 반응물이 싹 다 반응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A 7W하고 4Wg이 반응을 하는데, 이제 그 반응 전에 전체 기체의 부피가 6이었어요. 전체 기체의 부피가 6이었고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가 4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부피가 6에서 4로 바뀌는 거잖아요. 반응물이 전체 6이었고 생성물은 4로 되는 거죠. 생성물밖에 안 남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변화량이 3대2가 되는 거죠. 반응 전과 후의 부피비가 3대2. 3대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개수를 보면은 A 더하기 B 몰이 반응해서 2몰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럼 A 더하기 B가 얼마라는 겁니까? 3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개수의 합이 3에서 2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부피비가 6에서 4로 바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B가 3일 때 A랑 B는 이제 정수여야 되니까, 1보다 같거나 큰 정수여야 되니까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A가 1이고 B가 2거나 아니면 A가 2고 B가 1이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한데, 그러면 만약에 A가 1이고 B가 2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더하기 2B가 이제 2C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때 반응한 A의 질량은 7Wg이고
그 다음에 B에 반응한 질량이 4Wg이에요. 그러면은 A의 분자량이 7W, B의 분자량을 2W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게 이제 몰수비로는 1대 2몰이니까 얘는 A 1몰의 질량, 얘는 B 2몰의 질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의 분자량이 7W, B의 분자량이 2W가 나오는데 아까 전에 이제 분자량은 B가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A가 2고 B가 1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반응식은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7W하고 4W가 반응을 한다는 거는 A의 분자량이 3.5W, 그 다음에 B의 분자량이 4W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B의 분자량이 더 크니까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맞고, 그러면 여기서는 얘네가 이제 7W, 4W가 모두 반응을 하면 C는 당연히 11W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반응 후에 C 11W가 남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C의 분자량은 5.5W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죠. 5.5W.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은 맞죠? A가 2니까 B보다 큰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B의 분자량분의 C의 분자량이 그러면 4분의 5.5가 되잖아요. 4분의 5.5니까 2분의 3보다 큰 게 아니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만 구하면 되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좀 지워보겠습니다. 이제 A가 2고 B가 1이라는 거를 알았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 B가 이제 A랑 B랑 C가 3.5W, 3.5W, 그 다음에 4W, 그 다음에 5.5W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실험 1부터 해볼게요. 자, 실험 1에서는 이제 7W하고 4W가 있었고 얘가 7W, 4W가 반응해서 11W가 생성이 돼서 11W만 남았는데 그러면 C의 분자량을 우리가 5.5W라고 하면 이거는 2몰에 해당하죠. 근데 2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4리터라는 겁니다. 지금 반응 후에 부피가 4리터니까. 자, 그래서 2몰의 부피가 4리터. 그러니까 1몰의 부피는 2리터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나머지 실험에서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2A 더하기 B가 이제 2C가 될 때 실험 2에서는 B는 4W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반응하는 양은 똑같아요. 그래서 7W, 4W가 반응을 하고 얘는 11W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반응 후에 남는 양이 이제 A를 구해야 되잖아요. 반응 후에 전체 부피가 6리터가 됐다는 말은 이게 3몰이 있었다는 거죠. 반응 후에 3몰. 근데 이 11W는 2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A가 1몰이 돼야 됩니다. 남은 A가 1몰이 되려면 A가 몇 g이 남아야 돼요? 3.5W가 남아야 되겠죠? 우리가 A의 분자량은 3.5W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반응 전에 A의 질량은 10.5W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10.5W가 됩니다. 기억은 이렇게 구했고, 자, 그 다음에 실험 3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실험 3에서는 이제 A가 7W, 그 다음에 이제 B가 니은이 있었고 여기서 반응하는 양은 7W, 4W, 11W 동일하죠. 그리고 얘가 이제 11W가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얼마가 남는데 그러면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가 8이니까 이때는 4몰이 남아야 됩니다. 근데 이 C는 2몰에 해당하죠. 똑같이 2몰에 해당하니까 남은 B도 2몰이 돼야 돼요. 그러면 B가 8Wg이 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 전에 12Wg이 있었던 거니까 니은은 12W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더하면 22.5W이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어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